두 달새 7%또 맥 못 추는 미사 광교 동탄 2기 신도시 집가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문을 보고 여러분들도 좀 생각해야 되는 게 항상 저는 역으로 생각한다고 했잖아요. 역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기사 딱 떴어요. 하면 미사 광교 동탄 2기 신도시 집값이 10%씩 떨어진다네. 전세값도 떨어지네. 여기 들어가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오히려 여기에 기회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때 역으로 우리 투자라는 건 항상 소수의 관점에서 이제 바라봐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저 같으면 여기를 한번 가볼 것 같아요. 임장을. 그래서 진짜로 떨어지고 있는지. 근데 왜냐면 우리 이게 뉴스라는 게 대부분 현장보다는 한 달 정도 늦어요. 뉴스라는 게. 왜냐면 그게 그 분위기가 그러니까 일주일에서 2주 정도 늦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뉴스가 나왔다는 거는 지금 거의 바닥을 찍었거나 바닥을 찍고 서서히 오르고 있다는 얘기랑 같은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렇다고 하면은, 이때 이 매물에서 내가 한번 실제 가보고 이런 매물들이 있는지 체크하고, 팩트 체크는 여러분들이 하셔야죠. 그래서, 한번 가봐서 또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요 기사가 언제죠? 이게 어제였나요? 어제 기사였을 거예요. 현장에 가보면 또 막상 또 분위기가 다를 거예요. 다를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땐 이 기사 딱 떴다 그러면 이제 바닥이구나. 아니면 거의 찍을 거에 도달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옳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이 기사만 보고 더 괜찮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공통 질문이 네. 동시에 들어왔습니다. 네, 엄청나네. 고금리와 전세난, 네. 경기 침체로 인해 하락장이 길어질 예상을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네네네. 한 2년 후쯤 네. 어떨 거라고 좀 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한치 앞도 못 보는데 2년 후를 어떻게 제가 알겠습니까만, 근데 다만 이런 거예요. 고금리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제가 처음 투자를 시작할 때가 2004년도였거든요. 그때는 금리가 5, 6%대였어요. 살벌하다. 네, 5, 6%. 지금이랑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근데 5, 6%대도 2006년도에 금리가 그 금리에서도 집값이 올랐거든요. 근데 지금 금리랑 비교했을 때는 여러분들은 완전 저금리에서만 이제 해다 보니까 그게 이해를 못 하시는 건데, 그 다음에 또 IMF 때 1996년도 이때는요, 금리가 더 높았어요. 그렇다고 그때 집값이 안 올랐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때 정말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고금리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근데 다만 최근에 이제 금리 때문에 가격이 떨어진 거는 급작스럽게 완전 저금리였다가 급작스럽게 금리를 올라버리니까 사람들이 이제 겁을 먹고 이제 다 이제 던지고 이런 매물들이 좀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어느 정도 고금리가 유지가 된다고 하면 사람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좀 내성이 생길 거라는 얘기예요. 금리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날 제가 투자했던 그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 그때 금리보다도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여기서 집값이 더 떨어지거나, 그러니까 더 오르지 않는다는 그런 거 보장은 없는 거예요. 금리 때문이라면. 그러니까 그렇다면 그때도 금리에 의해서 집값이 안 올랐어야 되고, 그렇다면 그 고금리 1997년도 IMF 때도 집값이 안 올라야 되는데 올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론 금리가 집값의 어떤 방향을 바라보는 핵심 요소긴 한데 이 금리만으로 모든 걸 판단하면 안 된다. 저도 이 부분에 동감을 하거든요. 그렇다고 금리를 또 아예 무시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근데 또 어떤 전문가들은 금리 아예 무시하는 분들도 계신데 전 그것도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금리의 여파로 인해서 이제 보합으로 갈 수도 있다. 전 충분히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어쨌든 우리 바닥에 샀던 사람들은 여기서 더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큰 손해가 없다는 얘기예요. 큰 손해가. 그러니까 집값이 설령 만약 1주택자를 하더라도 사실 1주택자는 집값이 오르든 떨어지든 크게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어차피 안 팔면 그만인 건데. 근데 집을 사더라도 내가 2년 후에 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집값이 2년 있다가 안 오르고 2년 이후에 좀 올라주면 양도세 내더라도 팔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당장 집값이 오르고 내리고를 일희일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투자할 때 너무 이 집값에 주식처럼 일희일비 할 필요가 없고 그냥 싼 거 있으면 잡으시면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싼 거 있으면. 너무 어렵지 않지 않나요? 네. 쉽다. 쉽게 해라. 그럼요. 뭐 이렇게 예측하려고 해요. 화나신 거예요? 아니. 너무 좀 재밌어서. 그런 게 조회수가 많이 나와요. 그래요? 희한하게. 대표님 거 또 2개가 영상이 올라갔는데 하나는 전망이었고 하나는 이제 뭐 투자 이런 이야기였는데 첫 번째 것만 조회수가 나오잖아요. 오를까 떨어질까. 거기에 이제 뭐 댓글이 여러 개 달렸었는데 뭐 악플을 읽어보자면 너나 많이 사라. 나 많이 샀는데. 범강남권 강동 쪽 강동 쪽 그 둔주 네네. 입주 물량이 적지 않고 3기 신도시도 토지 보상이 끝난 곳도 있어서 이제 착공이 들어가고 어쩌고 하면 사실 중장기 시계열로 보고 나면 입주가 아직도 좀 더 남아있다라고 집중적으로 남아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완성과 입주는 원활하게 빠르게 될까요? 3기 신도시에 대한 거. 그 다음에 그리고 이 3기 신도시에 따른 시장에 미칠 영향을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 2가지입니다. 네. 저는 그래도 신도시, 3기 신도시는 막 이렇게 마찰이 있어도 진행이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좀 우려했던 거는
재개발 있지 않습니까? 옛날 한남 뉴타운이라든가 이런데 재개발은 그 세입자들이랑 그런 갈등이 있고 하기 때문에, 왜냐면 세입자들이 막 반대하고 막 그러면은 막 무산도 되고 루타운이나 이런 거는 굉장히 좀 위험한데, 그나마 이런 신도시들은, 왜냐면 원래 이제 없던 데 논밭이었던 거잖아요. 그냥 택지로 개발을 하는 거기 때문에 원래 여기 세입자들이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토지 보상만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은 그래도 원활하게 만들어지더라. 그러니까 재개발과 다른 점은, 그래서 3기 신도시들은 저는 뭔가 이렇게 마찰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진행은 될 거라,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다만 이제 입주할 때 되면은, 예전에 그 신도시, 하남 미사나 위례 신도시 입주할 때 집값이 좀 많이 내려간 것도 맞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1기 신도시 분당이나 이럴 때도 집값이 그때 많이 내려간 게 맞거든요. 그래서 입주할 때 되면은 집값이 어느 정도는 좀 그 가격이 좀 안정적으로, 그러니까 내려간다기보다는 좀 안정적, 일부 지역은 좀 내려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강동. 그래서 그런 부분도 맞는데, 근데 지금 현재 우리가 그 바닥 작년 우리 11월 12월 때 샀던 그 금액, 요 지지선은 좀 지켜지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인 거고, 만약에 내린다 하더라도 여기서 좀 더 올렸다가,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이제 좀 안정적으로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 지지선은 지킬 거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인 거예요. 물론 좀 떨어질 수 있는데. 그리고 강동구의 입주 물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근데 입주 물량도 여러분들 또 생각해 보냐면 신도시급 입주 물량이 아니고요. 그 일반적으로 이런 재건축, 재개발 입주 물량은 그렇게 생각보다 여파가 일시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그 옛날에 그 헬리오시티 입주할 때 그때 라이트하우스가 했던 얘기가 기억이 나요. 이런 얘기 해도 되나? 네. 그쪽에 난리 날 거다, 반값 될 거다, 그랬었거든요. 입주 물량 폭탄으로. 근데 그런 사람들도 꽤 있었거든요. 입주 물량 폭탄 때문에 헬리오시티 되면은 거기 난리 날 거다. 근데 실제로 그것 때문에 또 강동구 입주 물량 많을 때 좀 그 하남 미사 집값이 좀 떨어지긴 했었어요, 단기적으로. 그래서 그때 오히려 저는 역으로 하남 미사의 그 떨어졌던 아파트를 제가 추천해서 매수했거든요, 그때. 근데 그것도 일시적이더라. 잠깐 떨어지더니 다시 이제 원상태로 돌아왔고 오히려 좀 많이 올랐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봤을 때 그렇게 일시적인 그런 타이밍을 노려서 들어가는 것도 전 나쁘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마곡지구가 입주할 때 입주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 미분양 나오고 그랬을 때 가격이 좀 이렇게 좀 약간 안정적이나 떨어졌었어요. 근데 그때 들어가셨던 분들이 오히려 좀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 3기 신도시를 노리거나 만약에 그때 이제 좀 자금을 준비해서 들어가신다고 하면은 그렇게 입주 물량이 좀 많아서 이렇게 반신반의할 때 그때 들어가시는 것도 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다만 3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분양가가 낮은 대신에 또 당첨 확률이 굉장히 낮을 거예요. 물론 뭐 개중에 예전에 뭐 일부 지역에서 뭐 위례 신도시처럼 일부 미분양이 난 단지들도 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때 이제 경기 상황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그래서 3기 신도시 만약에 그 낮은 분양가로 만약에 입주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한번 그런 것도 미리미리 좀 준비해서, 그러니까 지금 당장 투자를 못 하신 분들은 한 좀 더 준비해서 뭐 2, 3년 이렇게 준비해서 들어가는 전략도 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근데 어쨌든 그게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는 않더라고요, 입주 물량이. 재개발. 그래서 둔촌주공도 입주해도 단기적으로는 좀 가격이 좀 낮아질 수 있는데 그것도 일시적일 거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그 둔촌주공 거의 완판 분위기지 않아요, 지금? 완판 분위기예요, 지금. 요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완판. 현장에 계시니까. 네. 그러니까 거의 완판 분위기예요. 완판이에요, 완판. 근데 뭐 거기 뭐 미분양 날 거다, 뭐 줍줍할 거다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보다. 틀렸네요. 틀렸어요. 그래서 근데 햄버거 사드려야 되겠네, 이제. 밥 사주시면 돼요. 밥 사. 근데 아직 이제 그거 우리 저는 이제 100대를 예상하거든요. 그거 경쟁력. 그거 그건 왜냐면 전국에서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100대를 이상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59, 84 그것도 다 거의 다 완판이고요. 이제 소형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 그래서 원룸. 그래서 어떤 분들이 저한테 물어봤어요. 저 기다렸다가 둔촌주공 할까 했는데 그거 제가 볼 때는 확률적으로 낮을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그러지 마시고 지금 금매물 잡아라고. 그래서 그분 중에 한 분이 마곡 사신 거예요. 선택적으로 어떤 선택을 하냐. 그러니까 그때 만약에 둔촌주공 기다렸으면 지붕 뚫고 올라간 닭 쳐다보는 격인 거잖아요. 지붕 뚫고 하이킥이 갑자기 생각이 나네. 갑자기 뜬금없이. 어쨌든 농담이에요, 농담. 어쨌든 자,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마곡을 잡으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잘한 거죠, 그 선택이.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조언을 드린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나 둔촌주공 기다렸다 할래요 이렇게 하셨다가 지금까지 만약에 안 하신 분들은 놓칠 수도 있었던 거죠. 그래서 가격이 모르겠어요. 여기서 뭐 더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는데, 저는 어느 정도 바닥은 찍었다. 그래서 여기서 더 추가로 더 급격한 하락은 없지 않을까. 그렇다고 하면은 이 정도 선에서 내가 좀 리스크를 테이크하고 안고 사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보는 견해입니다. 그래서 일부 지역은 또 급매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은 또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보는 견해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대표님 방송만 봐야겠다고. 네.
그래서 실제로 제 방송만 보셔도 어느 정도 흐름은 이해할 수 있고요. 또 여러 개 방송 보시면 오히려 더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왜냐면 또 이 사람 얘기하면 또 그 사람 말 맞는 것 같거든요. 또 이 사람 말 들으면 또 그 사람 맞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저희 회원분들은 그래서 제 방송만 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제가 5년 동안 네. 한 130명? 네. 정도의 전문가분들 의견을 네. 들었잖아요. 엄청 헷갈려요. 헷갈리죠. 그러니까 오히려 맞아요. 너무 이게 스펙트럼이 다양해서 맞아요. 엄청 헷갈리더라고요. 이게 뭐지? 이게 맞는 것 같고 저게 맞는 것 같고 이러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맞아요. 서점에 부동산 책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 인구 부동산 투자에 조심하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인구 줄어드는 거. 네네.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인구가 줄어든다 해도 수도권 집중 현상이 심해지고 세대수가 늘어가고 평균 수명이 증가하니까 수도권은 별 영향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대표님 의견이 궁금합니다. 저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거 좀 부연 설명드리면 이런 거죠. 인구가 줄고 해도 우리가 제가 볼 때는 이게 서울시 인구가 몇 만이죠? 천만이잖아요. 거의 1000만이잖아요. 근데 그 아파트를 갖고 계신 분 인구가 100만밖에 안 된다는 거, 100만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요? 네, 제가 어떤 기사에서 발견했는데, 물론 제 기사가 그게 뭐 제가 잘못 본 걸 수도 있는데, 근데 생각보다, 그러니까 이게 주거 환경이 한 절반 정도는 이제 자기 자가를 갖고 있고 절반 정도는 세입자인데.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이 절반이 그 아파트가 아닌 빌라나 다세대 뭐 이런 거, 그런 거고, 실제 아파트는 100만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 그렇게 따지면은 아파트로 아무래도 여유가 있으면 아파트로 가려고 하는 수요가 많지 않습니까? 그럼 아직까지도 이제 아파트로 가려는 수요는 저는 더 있다고 보는 거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 잘하셨는데 세대 분리. 저도 자식이 있지만 2명이 있는데 자식들 집 살 거를 조금씩 걱정이 되더라고요. 저도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해주지? 다는 못 도와주지만 그러면 저도 애들 또 살 때까지는 살아 있을 거니까 그렇게 되면 어쨌든 저희는 또 집이 또 필요할 수 있겠다. 서울이나 강남에 집이 필요할 수 있겠다. 또 이런 생각도 드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외국인들도 많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외국인들도. 그리고 외국인들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인구가 우리나라 인구는 줄 수 있지만, 출산율 때문에 인구가 줄 수가 있지만, 또 외국인들이 또 들어오고, 또 사실 서울 수도권이라는 게 GTS라든가 이런 교통망이 혁신이 이루어지면 거의 서울이에요. 서울. 수도권도. 지금 보시면 여러분 그 천안이요. SRT 타고 가면 30분밖에 안 걸려요. 천안역까지, 천안 아산역. 평택이 18분 걸려요. 18분 수서역에서. 그러면 만약에 평택에서 수서역에서 출퇴근이 가능하잖아요. 강남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뭐 서울과 다른 게 뭐가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서울의 범위가 점점 커지고 있다. 수도권으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지방 같은 경우에는 좀 소멸도시로 해서 이제 인구가 줄게 되면 좀 그럴 수 있지만, 이제 수도권까지, 그 다음에 교통이 연결이 되는 수도권까지는 그렇게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거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아까 하신 말씀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네. 제가 수능 출제하는 평가원에 있었지 않습니까? 네. 비유를 하자면, 서울대 의대 커트라인이, 저 이제 수능 응시자를 저희는 이제 항상 체크를 하잖아요. 그 평가원에 있을 때는 그러니까 저희 옆 부서가 이제 그 업무를 했었고 저희는 출제 업무를 했었는데, 이제 저쪽에서 운영 업무를 할 때 이제 수능 응시자 접수 현황을 딱 봤잖아요. 그럼 이게 반토막이 났거든요. 수능 응시자가 지금 한 40만 명대일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80만 명대였어요. 와, 인구 90만 명, 80만 명대였단 말이죠. 근데 그것도 재수생 다 합쳐서 40몇만 명이라는 거죠. 그럼 반토막이 났는데, 그럼 서울대 의대 커트라인이 반토막이 났냐? 커트라인은 똑같거든요. 하나 틀리면 못 가요. 서울대 법대도 마찬가지고. 이제 뭐 지금 법대는 아니지만. 똑같아요. 근데 그렇게 쭉쭉쭉쭉 내려가다 보면 결국에 망가지는 건 지방 잡대다. 그렇죠. 지방 잡대는 지금 폐교하고 그 재정 제한받고 막 교육부 제한받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막 그 부실대학 선정돼가지고 그런 데부터 망가지기 시작을 한다는 거지. 서울의 주요 대학이라든지 뭐 도시, 대도시의 주요 대학들은 건재하다. 그게 부동산과 똑같이 저는 적용될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먼 지방 쪽은 아예 안 가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도 투자 라인은 서울 수도권, 그러니까 강남에서 SRT건 뭐건 30분 거리네. 3, 40분 거리네. 그러니까 1시간 내외 거리에서 투자를 하고 있다. 저도 그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